오늘 첫 키워드는 국가 채무 40%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슈퍼 예산을 집행하면 국가 채무가 40%를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또 국가 채무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과연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 이제 불을 지피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기 재정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가 넘는다 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는데 과연 왜 국가 채무 40%가 왜 나쁜 것이냐, 네. 이런 어떤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는 관료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이 채무가 과연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국가 채무 40%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빚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네. 이 통계만 놓고 보면 미국, 일본하고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200%가 좀 더 넘거든요. 일본요. 네. 미국은 100, 한 20, 30% 정도가 네, 됩니다. OECD 평균도 한 113% 정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매우 낮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가지 통계의 마술이 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공기업이 가장 많은 회사고 공기업의 부채가 많은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4대강 공사를 할 때도 그 부채를 전부 공기업으로 몰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공기업 부채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데는 적자가 지금 나노 속도로 지금 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 공기업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기업까지 포함한 빚, 이거를 따지면 우리가 60%에 이미 임박해 있어요. 뭐 그래도 다른 나라에 100%, 200% 낮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암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 연금을 국가 예산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 하면 100%가 넘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치도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꾸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일본과 미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발권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네. 일본의 경우에 지금 부채 비율이 20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그런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 세계의 돈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서 일본 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돈이 빠져나가야 될 텐데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요, 국가는 채무가 많은데 그 국가의 부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누구냐? 외국이 아니라 일본의 가계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 채무는 많지만 실제로 국가 채무는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일본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또 일본 내부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도 저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40%가 많냐 적냐, 이것은 굉장히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각 국가 간의 특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4년 전에 야당 대표 민주당 시절에 40%가 마지노선이다, 40% 곧 넘어가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나라의 국고를 거들낸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정권을 넘길 때 부채 비율이 약 37%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국정농단은 일으켰지만 국가 채무를 바탕으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푼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높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청와대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서 좀 뭔가를 해보자. 네. 그런 어떤 경제학계에서도 재정의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또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식으로 토론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부터 세수가 적어서 추경을 하게 돼도 적자가 되고 내년에 500조 이상의 세출 예산을 짜면 재정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경제학적으로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크라우딩 아웃으로 인해서 돈을 빨아가는 효과와 재정으로 인해서 경제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한 엄격한 경제적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